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공동체연구소의 성석환 소장입니다. 저는 또 학교에서 기독교와 문화, 윤리를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 제2기 CSL 크리스찬 소셜 라운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도시공동체연구소가 어떤 단체인지를 좀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CSL이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동체연구소는요,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전, 2010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마을 만들기, 마을 목회,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 회자가 되던 때였고요. 교회보다는 일반 사회에서, 공공 영역에서 공동체 만들기, 공동체 세우기, 이런 주제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던 바가 있었는데, 앞으로 교회가 이런 세상에서 이런 세상적인 요구에 어떻게 응답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게 됐던 것이죠.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가스펠을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 복음을 어떻게 유통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목사님들과 또 신학자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특히 제가 미국이나 영국을 가보니까 말이죠.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지역에서 어딘가 지역 주체들과 또 지역의 여러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하는 선교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너무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성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지역에 파송된 선교사로서 살아가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는 도시에 파송이 됐잖아요. 그래서 도시에 있는 사람,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또는 복음적 가치를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이거 뭐 되게 복잡한데요. Center for City and Community, 도시공동체연구소 영문 이름이거든요. Center for City and Community. 이 단체를 이제 2010년 3월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세미나도 했고요. 또 도시 공동체나 사회적이나 공공에 다가가는 그런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와 사회, 교회와 시민사회, 교회와 지역사회, 그 사이의 비트윈에서 경계선을 이어주고 네트워크를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연구소는 몇 가지 주제어를 갖게 됐는데요. 근데 시티, 도시로 우리가 파송을 받았다,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도시에서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래서 우리 연구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우리의 목적은 교회들이, 지역교회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도록 돕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그냥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회에도 파송받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가치를 세울 것이냐, 그게 이제 커먼 굿, 공동선이라는 거죠. 공동의 선.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아마 우리 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시로 파송된,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커먼 굿으로 표현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시민사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목회자들, 또 여러 신학생들 많이 참여했는데,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청년들이 이 가치를 어떻게 공유하고 이 운동에 참여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 3년 전부터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이 바로 오늘 우리 함께 시작하게 되는 CSL이 되는 것이고요. 크리스찬 소셜 라운지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 프로그램이 나오게 된 데는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10주년이 된 해에 저희가 새롭게 블렌딩을 하는, 런칭을 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게
위헬프라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소셜 영역과 공공 영역에 크리스찬 리더들, 특별히 다 평신도 사역자들이죠. 크리스찬 활동가들이나 전문가들이 꽤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기독교 주류나 본류에는 별로 영향을 못 끼치고 오히려 사회적 영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저는 이분들을 만나보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전부 다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동기들아 하는 것이죠. 이분들을 제가 한 번씩 만나고 또 우리 연구소를 통해서 만나서 위헬프라는 네트워크를 만들게 됩니다. 이 full sentence는 We help people who help people. 우리는 사람을 돕는 사람을 돕는다. 이분들이 더 수고하고 애쓰고 잘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돕는다는 표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We help를 시작했고요. 이분들이 청년들과 만나는 프로그램이 바로 CS3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가들이 사실 교회에서는 청년들을 만나기가 어려운데요.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독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도시에 파송받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험한 것을 위해서 파송받을 수 있는 영역이 어떤 것일까? 실제로 거기에서 우리 선배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CS를 시작하게 됐고요. 2년 전에 저희가 1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1기를 시작하고 그때는 일반 청년들이 참여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이번에 2기는 신학생들에게 좀 전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고 또 현장 예배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강화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연구소는 이럴 때일수록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 사람들이 이 지역사회나 일반 사회 영역에서 공론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확장에 더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런칭을 했고 이제 여러분이 바로 이 2기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도시에서 공동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전 세계 90% 이상이 이미 도시에 살거나 도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시골 농촌이나 또 함께 모여 사는 불악촌이나 이런 곳과는 달리 도시라는 곳은 인공화된 공동체이죠. 여기에서는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해야 되고요. 또 자기 노동력을 통해서 대가를 얻어가지고 생활을 영위해야 됩니다. 이게 충족되지 못하면 도시에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본의 지배를 받고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돼 있죠. 이런 가운데서 공동체는 사실 예전처럼 그렇게 끈끈해지지 못합니다.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떨어지고요. 이익관계 때문에 모였다가 흩어지긴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의지하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나마 교회에 이런 공동체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교회가 지역사회에 그 공론장에 참여해서 공동체를 맛보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교회들도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파송받은 그 지역사회, 도시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 가지 자원들과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하면서 함께 연대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커먼 굿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사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시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잖아요. 3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로 인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사실 이게 커먼 굿의 시작이라고도 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중한 가장 가치가 뭡니까? 결국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이거든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우리가 이 시대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이 사랑의 마음이 있고서야 환대도 있고요. 용서도 있고요.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에서는 이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시에서는 특별히
정책이나 제도나 시스템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간의 계약을 어떻게 정의롭게 맺을 것인가, 서로 관계를 어떻게 평화롭게 맺고 살 것인가, 여기에 커먼굿이라고 하는 굉장히 귀중한 가치가 있는데, 신학적으로도 많이 전통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커먼굿은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요, 미덕이요, 덕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주의, 요즘 청년들 능력주의 좋아하는 것 같아요. 능력주의 여러분 다 근데 들어보셨죠? 그 능력이 꼭 내가 잘나서만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 공동체의 산물이기도 하고요, 우리 사회의 산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모든 자원들, 탤런트들, 또 자신이 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협력해서 성경에도 말씀하다시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 이게 바로 커먼굿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거스틴이나 칼빈도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오늘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훨씬 더 요청받고 있는 가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훈련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문제는 교회 바깥에서 그런 걸 어떻게 실현해야 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이제 몇 주 동안 여러분이 만나게 될 크리스천 선배들, 소설 영역으로 파송되어 있고요, 공공 영역으로 파송되어 있는 여러분의 선배들을 만나면서 구체적으로 커먼굿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는지를 잘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분들은 그 전문 현장에서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분들이세요. 여러분을 만나기 때문에 왜 이것이 성서적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마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도시로 파송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라고요. 또한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오늘 이 시대의 가장 절실한 요구인 커먼굿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과 정책과 제도로 실현할 수 있는 지혜를 다 얻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한국교회가 좀 신뢰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이 다시 교회를 신뢰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떻게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기에 세우셨고 여러분들에게 이 귀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좋은 도전을 받으시고, 특별히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여기에 모이신 이 이익이 여러분들이 하나의 공동체 커뮤니티가 또 되어서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디벨롭할 때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